MBTI, 상대방 MBTI 맞출 수 있으세요? 혹시 근거가 어떻게 돼요? 저는 뭘 보고 맞춰요? 저는 MBTI 완전 신봉론자라서 친구랑도 맨날 MBTI 얘기하는데 그래도 한 10분만 얘기하면 거의 한 80%는 다 맞추는 승률 80? 네. 그죠? 저희 나름 MBTI 믿는 4명이서 진짜 오늘 준비해온 거 있으시죠? 네. 자, 이제 저희의 오늘 포인트는 듣는 사람이 설득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으면 I일 수밖에 없구나, N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잘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가필드에 대해 소개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원래 미국에 있던 애니메이션 더 가필드인데 그 가필드가 이번에 20주년 정도를 맞이해가지고 영화로도 개봉을 한 게 바로 더 가필드 무비고, 내용에서는 갑작스럽게 버리고 갔던 아빠가 등장을 하면서 아빠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들인 가필드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이런 가필드를 제가 보면서 얘 특징과 같이 사는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사람은 집사인 존분이고 같이 사는 강아지인 오디가 이렇게 있고 가필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필드의 별명 자체가 비만 고양이, 세상 귀찮은 집냥이라고 있고요. 취미도 그래서 잠자기, 먹기, 그리고 캣플릭스라는 이 세계관만의 넷플릭스 같은 걸 보는 걸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양이가 성격적으로 근데 되게 명확해요. 머리가 좀 스마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구역에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살아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잔머리가 정말 잘 굴러가는 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ISTP라고 정의를 해봤어요. 저는 그 큰 틀로 봤었는데 ISTP 자체가 일반적으로 조용한데 또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사교적일 수 있는 MBTI라고 그랬고요. 이제 타인은 일에 되게 무관심한 것 같은데 은근 또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는 이런 부분에서 친데레 성격이 있다 했는데, 앞에 같이 사는 존이랑 오디를 보면은 되게 걔네들이 가필드만 챙겨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스윗하게 가필드가 존이 혼자 따짓거리 하다가 잠들면 침대까지 거의 모셔와서 이어폰까지 씌워주면서 잘자 이렇게 하고, 오디도 뭐 자려고 할 때 이불까지 덮어주는 좀 굉장히 친드레미가 넘치는 아이예요. 그리고 도구 활용도가 높은데 영화에서 딱 얘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얘도 도구적 활용이 뛰어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ISTP가 내향적인 것답게 집을 굉장히 사랑하고 여가 활동도 약간 스릴 넘치는 그런 액티비티한 것보다도 이제 집에서 영상 보는 걸 좋아한다는데 우리 가필드도 캣플릭스를 좋아하는 걸 보면은 그런 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얘를 ISTP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 이제 MBTI의 진심인 MBTI 학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박하면 해볼까요? 반박. 네. 우선 저는 꼭 P라고 단정 지을 수 있나? 약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ISTP 자체만 봤을 때는 맞다고 했는데 저도 P랑 G를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 얘가 먹는 시간 같은 게 굉장히 안 정해져 있고 그냥 자기가 배고프면 먹는다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P이지 않을까 싶고, 약간 얘는 P랑 G가 반반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음식 먹는 건 굉장히 지가 먹고 싶을 때, 지가 자고 싶을 때 이러지만, 근데 또 월요일을 특히 싫어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주별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틀에 박힌 루틴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얘는 한 P가 51? J가 49? 저도 시험 기간엔 J 나오고 시험 기간 아니면 P 나오거든요. 저는 거의 안 본 사람이 없을 영화죠. 어바웃 타임 가져왔습니다.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고, 솔직히 뭐 줄거리 설명이랄 것도 없긴 한데 어바웃 타임은 저는 둘 다 INFP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MBTI가 똑같은 커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 지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화를 보면은 둘이 성격이 진짜 비슷해요. 저는 항상 누군가 MBTI를 맞출 때 아까 전반적인 거 보신다 했잖아요. 근데 전 전반적인 거보다 E일까 I일까 N일까 S일까 이렇게 하나씩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E랑 I부터 보시면
솔직히 이건 거의 100%라고 생각해요. 근데 둘 다 사람 많이 만나는 거 정말 안 좋아하는 편이고 되게 남자 주인공 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숫겨고 좀 낯가리는 편이고 여자 주인공인 메리도 보면은 친구의 시끌벅적한 파티에서 아 여기 지옥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남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E 대 I로 보면 무조건 I다. 그리고 N이랑 S 약간 고민했는데 일단 남자 주인공 팀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에 이게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하고 과거를 바꾸는 거잖아요. 여기서 일단 상상력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N 성향이 더 클 것 같고 메리는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메리가 출판사 직원으로 원고를 미리 읽고 첨삭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좀 소설을 많이 읽고 또 관련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그 아시죠? 컨텐츠 과몰입 오타쿠 중에 N인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 아시죠? 메리도 그런 부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N이라고 생각을 했고 F는 일단 둘 다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걸로 나와요. 영화를 보시면 되게 사소한 거에도 막 감동받고 서로 되게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되게 감정이 풍부하게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P는 그 처음 사실 둘의 첫 만남도 그 어둠 속의 데이트 장소에서 처음 만나요. 거기에 가는 건 예정되어 있었지만 거기서 누구를 만날지 또 만나서 어떻게 될지 이런 거 모르는 장소잖아요. 근데 찐 제이들은 그런 거 좀 안 좋아한단 말이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모르는 채로 만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을 한다? 이거 제이인 애들 데려가면 정말 크게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장소도 서슴없이 가고 그런 걸 보면서 둘 다 피성향이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둘 다 인프피. 그 유명한 밈 중에 인프피의 최고의 네. 플러팅은 그날 옷을 예쁘게 입고 나오는 맞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 소심하잖아요. 그거 알죠? 둘 다 인프피인데 그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했을까? 그건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만난 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둠 속에서 이렇게 그 영화에 정확한 시간이 나오는데 꽤 몇 시간 막 대화를 해요. 얼굴을 보지 않은 채로. 그래서 보면서 아 내향형 인간을 위한 최고의 데이트 장소 아닌가. 나를 가린 채로 상대방과 이렇게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INFP 연애 희망편이다. 아,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의 여주인공 설애라는 인물의 MBTI를 준비했는데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맞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고요. 저도 그 INFJ를 각각 다 하나씩 따가지고 추측을 했는데 그 추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INFJ의 이미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I는 먼저 일단 설애가 사람들과 평소에 잘 어울리지도 않는 성격이고 이 혜순이 설애를 약간 밀착 감시 비슷한 걸 하는데 보면은 거의 집이랑 직장밖에 오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는 그런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I라고 추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N이랑 S 중에서는 뭔가 현실보다는 이상주의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설애가 S였으면 이 범죄가 들통이 났을 때 이걸 빨리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알리바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걸 먼저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약간 그 상황에서도 뭔가 낭만주의적인 그런 혜준과의 관계나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에 있어서도 뭔가 현실보다는 낭만적인 사랑을 좀 더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렇고 그런 면에서 S보다는 N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F랑 T 중에서는 F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영화 속에서 설애의 직업이 요양보호사인데
생각보다 되게 직업에 있어서 헌신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J랑 P 중에서는 J 같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범죄를 계획할 때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 범행 수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에 수사를 했을 때는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였는데도 알리바이가 확실해서 자살로 그냥 종결이 났을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모습에서 이거는 확실히 J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 뭔가 10분 만에 맞춘다는 분의 설명이니까 되게 부족하겠네요. 저 약간 설득되는데요. 그리고 인프제가 네. 뭔가 인프제 주위에 다들 있으신가요? 인프제는 없어요. 저는 인프제가 되게 약간 속을 모르겠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어떻게 말하면 진짜요? 어떻게 말하면 되게 뭔가 가면을 잘 쓰는 사회적인 가면을 잘 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이랑 이 설의 전반적인 이미지랑 맞추고 나서 보니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져온 영화는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독립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대충 요약해보자면 이제 영화 프로듀서에서 갑자기 백수가 된 찬실이가 이제 그 일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일상들을 살면서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찬실이의 MBTI는 누가 봐도 ENTP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E라고 생각한 근거는 이제 찬실이가 되게 친한 여배우가 있는데 그 여배우의 과외 선생님인 불어 선생님과 우연히 둘이 있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둘이 눈이 맞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찬실이가 그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그 남성분한테 나 좀 안아줄 수 있어요? 라고 갑자기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두 번째 만남에는 갑자기 산책을 하다가 뜬금없이 애인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요즘 연애할 마음 있어요? 이러면서 갑자기 직격탄을 그렇게 초면에 안 친한 사람한테 날리는 거.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냅다 백허그를 하면서 고백을 갈기는데 이거는 외향형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무조건 외향형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찬실이가 우연히 그 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귀신을 본 거죠. 근데 그 귀신이 되게 엄청 자기한테 말도 걸고 이러니까 딱히 귀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할머니 방에서 본 귀신을 믿는다. 그리고 그 귀신과의 대화에서 엄청 되게 그 귀신의 말을 잘 믿거든요. 마치 막 타로에서 말씀해 주신 뭐 그런 걸 믿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귀신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이 상상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당연히 N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T, 이게 제가 제일 확신하는 MBTI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찬실이가 아무리 좋아하는 남자여도 앞에서 할 말은 해야 되는 성격이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자신이 마음에 들었던 남자랑 같이 한번 술을 먹게 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둘 다 영화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어서 남자한테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이제 남자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자기 취향이랑 안 맞았다고요. 그래서 왜요? 크리스토퍼 감독 왜 좋은데요? 그래서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해요. 막 논란이요? 이러면서 엄청 조목조목 따지고 이제 이 남성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취향을 말하니까 아 근데 그건 좀 지겹지 않아요? 라는 말 한마디에 그때부터 혼자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마시면서 조목조목 다 따지는 사람보단 자신의 논리가 더 우선인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T이지 않나. 성격이 안 좋아. 이제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P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영화의 주제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영화 감독을 관두게 된 다음에 이제 자기는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 제목도 찬실이는 복도 많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되게 일복만 많은 줄 알았는데 그 일복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뭐 연애도 있고 뭐 아니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도 많이 찾아보면서 오히려 다른 복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닥친 일에 오히려 찬실이가 계획적이지가 않아서 되게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되게 P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찬실이의 복덩이 같은 사연을 응원하며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완전 N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체 ENTP 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NT가 약간 똘끼라는 게 아. 진짜 그랬다고? 소리가 나오는 그런 광기 어린 행동들 그런 게 좀 비쳐 보여가지고 아 그냥 막 제 친구 같네요. 다 설득당해가지고 말을 쭉 들으면 그냥 NT 같아. 내라는 말을 인지시켜야겠구나.